차량 내 수동 변속기. 이것은 스탠다드 패밀리 자동차에서 고도로 튜닝된 스포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소 엔진 차량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며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며 더 그레이코스 플러스에서 후원했습니다. 동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방문하시면 무료 체험을 시작하고 유용한 온라인 과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륜구동 연소엔진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부품이 있습니다. 엔진, 클러치, 변속기, 구동축, 차동장치, 바퀴의 차축, 그리고 바퀴입니다. 전륜구동 차량과 사륜구동 차량은 약간 다르지만 모두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엔진은 연료를 연소시켜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움직여 회전을 일으킵니다. 클러치는 엔진 회전 에너지를 변속기에 연결하거나 분리합니다. 변속기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 쪽에 전달하고 차량의 속도와 토르크를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기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축은 후면 차동장치로 동력을 전달하고 후면 차동장치를 바퀴로 분배하여 바퀴가 회전하고 차량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려면 운전자가 기어 변속 시기와 변속할 기어를 정확히 알고 클러치 페달을 작동하여 엔진 동력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 변속기 차량도 자동으로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하고 나머지는 자동차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 비디오의 개인 사본을 원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본을 원하시면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동이나 자동 중에 선택하셔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다면 고속기어로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움직이려면 저속기어로 시작해야 하죠. 어느 순간 우리의 다리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지만 더 빨리 달릴 수 없게 돼요. 그때 우리는 다른 기어, 즉 고속기어로 바꿔야 하죠. 일단 가파른 언덕에 도달하면 더 저속인 기어로 이동해야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저속기어로 출발하여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기어로 상향 작업을 해야 하죠.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저속기어로 바꿔가요. 저속기어인 경우 속도는 느리지만 토르크는 높습니다. 고속기어는 속도는 빠르지만 토르크는 낮습니다. 토르크는 어떤 포인트를 회전시키는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렌치와 이 렌치로 잡은 너트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렌치를 사용하면 너트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긴 렌치를 사용하면 훨씬 쉽게 분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토르크 때문인데요. 30cm 렌치를 사용하여 90N의 힘을 가하면 0.3m 곱하기 90N, 즉 27Nm의 토르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만약 60cm 길이의 렌치에 동일한 90N의 힘을 가하면 0.6m 곱하기 90N, 즉 54N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간단한 공식으로 보다 긴 렌치를 사용하면 너트에 더 많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작은 원을 만들기 위해 더 큰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속도와 토르크를 변경합니다. 두 기어를 연결하고 한 기어를 회전시키면 다른 기어가 회전합니다. 엔진을 일단 기어에 연결하면 이것이 드라이버 기어가 되고 따라서 다른 기어는 피동 기어가 됩니다. 두 기어의 직경이 같을 경우 1:1의 기어비를 갖습니다. 즉 운전석의 기어가 완전 회전을 완료할 때마다 피동 기어도 1회의 회전을 완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출력 속도는 입력 속도와 동일합니다. 피동 기어가 운전석 기어 직경의 절반이면 1:2 비율입니다. 즉 드라이버 기어가 완전히 회전할 때마다 피동 기어가 2회 완전 회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즉 피동 기어가 훨씬 더 빨리 회전하게 됩니다. 피동 기어가 운전석 기어 직경의 2배라면 2:1의 비율이 됩니다. 즉 드라이버 기어가 완전히 회전할 때마다 피동 기어가 반 바퀴만 회전합니다.
따라서 드라이버 기어가 2번 회전해야 피동 기어가 완전히 회전할 수 있습니다. 피동 기어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으로 후진 기어입니다. 출력이 입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려면 기어 트레인이라고 알려진 것을 만들기 위해 다른 기어를 삽입해야 합니다. 중간 기어는 아이들러 기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어를 나란히 추가하여 속도와 출력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축의 기어를 장착하고 복합 기어 트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작업을 수행하지만 공간은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영상의 끝에서 기어 속도, 비율 및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하우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제자리에 고정시킬 것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입력축, 출력축, 카운터축이 있습니다. 여러 기어가 카운터축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함께 회전합니다. 또한 입력축에는 카운터축과 일정하게 맞물리는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 톱니가 사선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나선형 절단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어 톱니는 점진적으로 여러 톱니에 결합되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기어의 응력을 분산시키므로 직선 절단 평기어보다 기어 맞물림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입력축의 다른 쪽 끝에는 클러치가 있으며 클러치는 엔진에 연결되어 입력축이 회전하도록 만듭니다. 클러치가 엔진과 결합할 때마다 입력축과 카운터축이 회전합니다. 출력축에는 다양한 크기의 기어가 있습니다. 또한 카운터축의 기어와 일정하게 맞물려서 카운터축이 회전할 때 출력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출력축은 출력 기어와 함께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 출력 기어가 니들 베어링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어가 축과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력축을 보면 여러 개의 스플라인 섹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금속이 잘려진 홈인데요. 싱크로나이저 허브가 스플라인 위에 장착됩니다. 스플라인으로 인해 허브가 축과 함께 회전하도록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싱크로나이저 슬리브라는 다른 구성 요소가 허브 위에 장착됩니다. 허브의 외부 표면과 슬리브의 내부 표면은 모두 스플라인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두 구성 요소를 연동시킵니다. 슬리브는 허브에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출력축이 회전하면 허브와 슬리브도 회전합니다. 하지만 출력 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슬리브 바깥쪽 채널에는 시프트 포크와 시프트 로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드가 기어 시프터에 연결됩니다. 기어 시프터는 로드를 앞뒤로 움직여서 포크 및 슬리브도 앞뒤로 움직입니다. 각 출력 기어에서 직선으로 절단된 기어를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어는 슬리브 내부의 스플라인 톱니와 정렬됩니다. 기어를 선택하면 슬리브 내부의 톱니가 기어의 직선 절단 톱니와 정렬 및 연동됩니다. 이제 기어가 슬리브 및 출력축과 연동됩니다. 따라서 입력축이 회전할 때 카운터축이 회전하고 출력 기어가 회전하며 이제는 출력축이 회전합니다. 기어가 분리되면 슬리브가 기본 위치로 돌아가 출력 기어와 슬리브가 서로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출력축과 슬리브가 출력 기어와 다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리브를 맞물리게 되면 톱니가 부딪히고 갈리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싱크로나이저 차단링을 사용합니다. 슬리브와 기어 속도가 동기화될 때까지 기어가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차단링의 내부 가장자리는 각이 져 있으며 기어의 콘과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차단링이 기어를 타고 쉽게 미끄러져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브의 슬롯에 삽입되는 작은 스트럿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방사형 스프링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슬리브는 스트럿과 허브 위에 위치합니다. 스트럿 상단의 능선 부분이 슬리브와 맞물립니다. 슬리브가 스트럿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차단링에 절단된 일부 슬롯이 있으며 이러한 슬롯들은 스트럿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슬롯은 스트럿보다 넓어서 차단링이
조금 앞뒤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단링은 허브 및 슬리브와 함께 회전합니다. 기어가 선택되면 슬리브가 기어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스트럿이 차단링에 닿게 됩니다. 차단링이 기어의 콘에 마찰되어 슬롯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차단링이 회전합니다. 차단링의 톱니와 슬리브 톱니가 정렬되지 않아 슬리브가 기어와 맞물리지 않습니다. 차단링이 기어 콘 쪽으로 계속 밀리면 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속도를 동기화하고 함께 회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슬리브가 가로로 밀리면서 차단링이 움직이며 슬리브의 톱니가 기어의 직선 톱니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어가 동기화되고 클러치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를 후진시키려면 차를 완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출력 기어와 카운터 기어 위치로 아이들러 기어를 밀어 넣습니다. 세 기어가 모두 직선으로 절단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평기어라고 합니다. 아이들러 기어는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이 정지했을 때 제자리에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축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엔진은 회전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클러치를 중립 위치에 놓고 연결하면 입력축이 회전하여 카운터축과 출력 기어가 회전합니다. 그러나 출력축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1단 기어의 경우 클러치를 풀어주어 엔진이 입력축에 추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기어 스틱을 밀어서 슬리브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차단링은 마찰력을 사용하여 기어 허브와 마찰하여 속도를 동기화시킵니다. 동기화가 완료되면 슬리브가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기어를 출력축과 연동시킵니다. 2단 기어의 경우 클러치를 풀어주어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여 1단 기어 슬리브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기어 박스를 슬리브와 차단링을 밀어내는 2단 기어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동기화되고 2단 기어가 연동됩니다. 3단 기어의 경우 클러치를 풀어주어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여 2단 기어 슬리브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기어 박스를 슬리브와 차단링을 밀어내는 3단 기어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속도가 동기화되고 3단 기어가 연동됩니다. 4단 기어의 경우 클러치를 풀어주고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여 3단 기어 슬리브를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기어 박스를 4단 기어로 이동시켜 슬리브와 차단링을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동기화되고 4단 기어가 연동됩니다. 5단 기어의 경우 클러치를 풀어주고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여 4단 슬리브를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기어 박스를 5단 기어로 이동시켜 슬리브와 차단링을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동기화되고 5단 기어가 연동됩니다. 후진 시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클러치를 풀어줍니다. 모든 축과 기어가 정지한 다음 아이들러 스퍼 기어를 카운터 및 출력 기어 사이에 밀어넣고 클러치를 다시 연결하여 출력축의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엔진을 이용해서 차를 밀고 기어를 이용해서 더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어를 올릴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더 그레이 코스 플러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더 그레이 코스 플러스.com/engineering mindset을 방문하시면 무료 평가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그레이 코스 플러스는 온디맨드 학습 플랫폼으로 강의와 코스를 한 번에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 수학, 역사, 심지어 요리 등 전문가들이 제작한 13,000개 이상의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공학 강의와 세상을 바꾼 발명품 강의입니다. 저는 이 채널의 팬으로서 여러분도 흥미를 가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들은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며 TV, 타블렛, 노트북 또는 모바일에서 원하는 만큼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아래 동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무료 평가판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간단한 기어 트레인의 RPM과 토르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의 엑셀 시트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영상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비율은 출력 기어의 톱니 나누기 입력 기어의 톱니라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RPM 출력은 RPM 입력 나누기 비율, 토르크 출력은 비율 곱하기 토르크 입력. 예를 들어 기어 A의 톱니가 8개이고
기어 B의 톱니가 10개일 경우 기어 비율은 8분의 10으로 E는 1.25가 됩니다. 기어 A가 150rpm으로 회전하는 경우 150 나누기 1.25는 120rpm입니다. 기어 A의 토르크가 20Nm이면 1.25 곱하기 20은 25Nm입니다. 이 기어는 기어 A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느리지만 토르크가 더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어 C에 톱니 20개를 추가하면 기어 비율은 20 나누기 10은 2. RPM 출력은 기어 B 나누기 2는 60rpm에서 120rpm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르크는 기어 B는 50Nm에서 2 곱하기 25Nm입니다. 이 기어는 기어 A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토르크는 더 크지만 크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더 느립니다. 톱니 8개를 가진 기어 D를 추가하면 기어 B는 8 나누기 20은 0.4. RPM은 기어 C에서 60rpm 나누기 기어 B 0.4는 150rpm입니다. 즉 150rpm이죠. 토르크는 0.4 곱하기 50Nm는 20Nm입니다. 따라서 이 기어는 기어 A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크기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토르크로 회전합니다. 비록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손실도 고려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이 설정을 통해 기어가 속도, 토르크 및 방향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복합 기어 트레인이 같은 크기의 기어와 입력 토르크와 속도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엑셀 시트 계산기 링크가 영상 설명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A, B, C의 4단 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복합체입니다. 기어 A의 톱니가 8개이고 기어 B의 톱니가 10개일 경우 기어 B는 10 나누기 8, 1.25입니다. 기어 A는 150rpm으로 회전하므로 기어 B는 150rpm 나누기 1.25, 즉 120rpm이 되는 것입니다. 기어 A의 토르크는 20Nm이므로 기어 B는 1.25 곱하기 20Nm, 즉 25Nm입니다. 이 기어는 기어 A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크기가 더 크지만 토르크가 많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더 느립니다. 기어 C의 톱니가 20개일 경우 기어 B는 20 나누기 10, 즉 2이고 RPM은 B의 120rpm과 동일합니다. 이 두 기어가 복합적이고 동일한 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토르크도 B의 25Nm와 동일합니다. 또한 이 기어는 기어 A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기어 B의 크기 때문에 기어 A보다 더 느리게 회전하고 기어 B로 인해 기어 A보다 토르크가 더 적습니다. 기어 D에 톱니가 8개 있는 경우 기어 B는 8 나누기 20, 즉 0.4이고 RPM은 기어 C에서 120rpm 나누기 0.4, 즉 300rpm이고 토르크는 기어 C는 10Nm에서 0.4 곱하기 25Nm입니다. 따라서 이 기어는 기어 A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며 더 빠르지만 토르크는 더 적게 회전합니다. 따라서 기어박스의 적용과 얼마나 많은 기어가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떤 토르크와 속도가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기계와 자동차 공학에 대해 계속 더 공부하시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디오 중 하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마인셋닷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도 저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